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주가 자체가 3월 들어서 장중에 저점 자체가 13만 1,700원대까지 떨어뜨리면서 여러분께 설정해드렸던 이 중요한 하방 경지승의 가격을 살짝 해드렸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 하루 쉬었다가 3글 연속해서 주가 자체가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 조금 이따 수보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인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모처럼 거래량 자체가 터져 나오면서 주가 자체도 몸통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전기에 대한 1분기의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권사별로 1분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컨센서스는 대략적으로 다 다른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1,750억 원 정도에서 1,700, 좀 높게 보면 1,785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걷어들이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컨센서스 대비 좀 더 좋아지게 되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수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기가 전장용 자동차 전장용 MLCC와 관련된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온 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현재 채택되는 용량 자체는 좀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AI를 구축했던 그 폰 자체가 아직은 다양한 라인업의 모델 자체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PC 대비 한 10% 정도 이상의 채택을 하고 있고 용량 또한 50% 정도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정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8만 2천 원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권사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금일 종가상을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14만 5천 원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폭 자체는 한 25.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13만 1,700원의 저점을 찍어주고 난 다음에 금일 종가까지 한 10% 정도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감을 다시 한번 좀 상쇄시키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실적적인 부분 외에도 좀 특이한 이슈 자체는 아니지만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1992년도에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중 간에 수교를 하면서 첫 해외 법인의 공장이 바로 중국 공장인데 32년 만에 이제 폐쇄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사양 산업은 과감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성장이 있는 쪽 분야의 파일을 키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텐진 공장 같은 경우에 주력 제품인 적청 세라믹 콘덴스 MLCC와 관련된 핵심 생산 거점을 필두로 고신 공장 이렇게 두 공장 정도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에 그냥 참조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 삼성전기가 지난해 워낙 실적이 부진했던 그런 여파 자체가 경연성 회로 기판과 관련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전장 사업 부분 쪽에 계속적인 파일을 넓혀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어려운 그런 시기를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자율주행의 기본적인 레벨 수준 정도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죠. ADAS라는 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쪽에 탑재되는 고전압과 고용량의 MLCC 자체를 개발해서 거의 16V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탑재량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현재 완연한 상용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PC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냉장고 세탁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쓰임새가 이제 증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온 디바이스 AI와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혜는 점진적으로 삼성전기의 모멘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하나 먼저 좀 살펴보고요. 현재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자체를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단 부분 자체를 강력하게 돌파해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항 구간 자체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직전에 뭐 15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또 15만 한 2, 3천 원 정도 구간에도 저항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금 앞에 놓고 보면은 이제 14만 한 6천 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럼 이 구간 자체가 결국은 돌파를 단기간에 좀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의 볼륨 자체가 조금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거래량의 볼륨이 더 증가가 되어지면서 개수진 롤링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서 쏟아지는 매물 자체를 외국인 기관들이 강력하게 이제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면요.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일부터 매수에 가담했으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매도세를 일단락하고 난 다음에 3그레일 연속해서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기관과 함께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에 가담해 주는데, 이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우려감들과 함께 1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 종목 자체가 오르다가 또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참식 구독자분들을 상당히 애를 태우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수급적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매수에 가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오히려 강하게 당겼다가 적정한 이제 매물대 구간에서 개인들이 쫓아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단기적인 차익의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 물론 이제 이 강도 자체는 1분기보다는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즉 결국 올해 2024년도의 실적 자체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저하고의 패턴이 될 것이니까 결국 적정한 롤링을 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주는 그 타점대를 우리가 좀 잘 설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완벽한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14만 한 6천 원 정도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자체가 안착이 시도가 되어지면 15만 원을 조금 넘기는 그런 구간부터 이제 여기 상단 부분에 강력한 매물대의 부담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15만 한 2천 원 정도의 가격대 전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주봉사로 봤을 때 16만 원, 17만 원 가기 이전에 그 가격대의 매물 자체를 얼마만큼 롤링을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과 그리고 단타 물량의 기관이나 외국인 계정대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볼륨을 강하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시차적인 부분 자체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상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잠정적인 실적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은 고사양화된 MLCC가 전장용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쪽에 계속적으로 쓰임새가 확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하반기 경기의 흐름 자체도 조금 그죠? 전방 산업의 수요 자체가 좀 증가가 되어지게 된다면 각종 IT 기기에 들어가는 범용 MLCC의 탑재량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우리가 좀 말씀드려본다면 패키지의 서버의 비중이 좀 증가를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금주의 선물 옵션 만기일의 장세를 잘 무난히 넘겨갔던 이 삼성전기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약진을 해서 여러분들이 15만 원 정도 선에서 올라와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받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거리가 좀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2, 3일 정도는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14만 한 6천 정도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롤링을 좀 주더라도 좀 지지력 자체를 견조하게 지켜지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도 거래량이 터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터지면 더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바뀌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기관들의 1개월 누적된 이제 포지션 자체가 드디어 한 40만 주 있었는 때까지 매도했다가 이제 7만 주 정도까지만 축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3월 정도에서는 기관들의 1개월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 자체가 순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전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이를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꾸준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또 여러분들이 중요한 타점대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